우리가 열등감이라면 전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남이 나보다 훨씬 뜨겁고 불타고 멋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나도 같이 뜨겁게 달아오른 열감, 마음의 열감, 열등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열감을 극복해내는 케이스고요. 부정적인 케이스가 마치 못 봤던 것처럼, 안 만졌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화상 입는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화상 입은 채로 자꾸 살아가는 거죠. 열등감의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주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냐, 감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슬럼프라는 건 일시적인 감정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잘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적인 낙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레벨로 치면 내가 점차적으로 인간이 레벨업을 하고 있었는데 높은 곳에 추락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한두 칸 내려왔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정말 잘해온 사람만 슬럼프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요, 슬럼프가 왔다면 칭찬하자예요. 기존에 내가 잘했으니까 슬럼프가 왔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칭찬하자. 초중고등학교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란 이런 경우에는 이성적인 대화 같은 것들이 시기가 지나야 가능하죠.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슬럼프가 왔을 때는 일단 감정을 좀 억눌러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야, 슬럼프 너가 좀 빠지면 될 때니? 지금 막 스스로에게 막 너 지금 공부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잘한 사람만 느낄 수 있다. 다독여 주는 게 첫째 필요하고, 두 번째, 이성적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극복되고 언제 극복될 것인지. 두 번째 포인트는 기존의 기록을 갖고 보는 거예요. 아, 기존에 내가 갑자기 공부 시간을 많이 늘렸더니 수요일쯤 슬럼프가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화요일쯤에 공부 시간을 줄이거나 목요일에 쉬겠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데, 기록을 안 하면 슬럼프를 절대로 못 벗어나요. 뭐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할 행동을 적어주는, 가늠하는 게.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보면 전체적인 추세라는 게 보이거든요. 추세선. 그래서 저는 진짜 슬럼프 극복할 때는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성취도를 갖고. 쭉 올라가다 잠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약간 멀리서 보면 전체를 우상향이거든요. 그러면 아, 잘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얘는 언제쯤 극복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면밀하게 분석하고.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럴 때일수록 기존의 루틴을 이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요인이든 아니면은 뭔가 방법적인 문제가 있든 기존에 있던 아웃풋을 자꾸 유지를 해주지 않으면요, 슬럼프가 끝났을 때 진짜 슬럼프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슬럼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슬럼프로 가는 경우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 슬럼프를 극복할 때 괴롭지만 기존 루틴을 유지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험생의 경우에도 괜찮아, 그렇지만 공부는 하자.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필요한 거죠. 열등감이나 조급함 같은 게 멘탈 단련법이 있을까요? 사고랑 감정을 조금 나눠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열등감이라면 전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등감의 등자라는 말을 빼면 열감이 되죠. 열감. 예를 들어 라면 냄비를 내가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먹을 때 만졌어요. 실수로. 그럼 엄청나게 뜨겁죠. 열감을 느꼈죠. 이때 막 안 뜨거운 척하고 이러면은 그건 가짜잖아요. 실제 느끼잖아요. 열등감을 느끼는데 숨기는 사람을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남이 나보다 훨씬 뜨겁고 불타고 멋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나도 같이 뜨겁게 달아오른 열감, 마음의 열감, 열등감이라고 그러거든요. 느끼는 게 당연하죠. 그걸 느꼈을 때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다음부터 라면을 만지지 말아야지. 긍정적인 피드백이죠. 그죠? 찬물에 손 담그고 열기 빼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기존의 인생을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게 긍정적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열감을 극복해내는 케이스고요. 부정적인 케이스가 마치 못 봤던 것처럼, 안 만졌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화상 입는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화상 입은 채로 자꾸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열등감 못 느낀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남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게 발전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남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게 실력이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말이 열등감을 얘기를 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나보다 잘하고 잘났구나. 그럼 나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지. 예를 들어 어릴 때 저 같은 경우에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키가 참 크네. 나도 많이 먹고 커야지. 열등감을 느끼죠. 긍정적으로 극복한 거죠. 키가 큰데 아빠는 나보다 키 안 커. 이거 잘못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보다 멋있다고 안 할래. 해버리면 본인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느끼는 원한, 증오, 부러움, 이 양가적 감정을 르상티명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잘 극복을 해야지. 이걸 잘못 극복하면 니체는 노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의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주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냐, 내 선택, 사고에 달려있다. 감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사고를 잘 세련되게 다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버트 반두라가 말한 자기 효능감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남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나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미래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과거로부터 얻을 수도 있어요. 과거의 나로부터 얻는 걸 성공의 경험이라고 그러고요. 방금처럼 미래의 나로부터 얻는 거를 이제 미래에 대한 투사라든지 아니 미래로부터의 어떤 현재로 당겨오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기존에 성공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효능감도 없고 떨리는 것도 이제 막 못 잡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가 성공한 미래를 상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런 어떤 상상적인 기법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철저한 현장 계획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없으면 우왕좌왕 하다가 정말 큰 어떤 피해로 이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만큼 계획적이고 얼마만큼 처음부터 미래를 상상하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면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적인 면에서 미래를 준비해야만 현장에서 그 실력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